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3일 월요일 저녁 7시 34분입니다. 미국은 금요일날 강하게 반등해줬죠. 이의 영향으로 오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장은 1%, 뭐 거의 2%에 가까운 상승을 해줬고요. 반등을 해줬고, 그 영향인지 오늘 유럽장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시아장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일본이 1.7%, 뭐 중국이 1.4% 올랐는데 한국은 1% 정도 오르고요. 근데 지금 유럽은 보시면 뭐 독일이 0.2%, 뭐 영국이 0.5%, 뭐 프랑스가 0.9% 정도 오르고 있는데 낙폭이 이게 아시아보다 좀 상승폭이 아시아보다 조금 좀 실망스럽죠, 그죠? 뭐 아시아가 오늘 강했던 게 특별한 이슈가 있고 그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아시아가 많이 급락했었으니까 반등도 그만큼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장 변동성이 아시아가 크니까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시아는 뭐 기존에 1, 2%씩 맨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등도 1, 2%씩 하는 게 자연스럽고, 유럽은 뭐 오를 때도 0.5% 빠질 때도 0.5% 그죠? 이 정도로 움직였으니까 지금 이 정도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변동성 시장, 아시아는 고변동성 시장, 그러니까 아무튼 아시아장이 많이 오른 것 같다, 뭐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시장을 보시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잭슨 홀 미팅, 그죠?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뭐 8월 30일 월요일 날에나 뭐 코스피에 잭슨 홀 미팅 결과가 반영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그 부분은 좀 정정을 할게요. 잭슨 홀 회의가 26, 27, 28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이렇게 3일 동안 열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첫째 날, 둘째 날에 했던 이야기는 충분히 한국 주식시장에 반영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30일까지 안 가더라도 27일 금요일 날 정도에도 한국 시장엔 충분히 어떤 잭슨홀 미팅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26일부터 시작이니까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잭슨홀 미팅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거래일, 4거래일쯤 남았으니까 잭슨홀 미팅의 영향권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등시 매도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등시 매도 그럼 언제까지 반등을 기다릴 거냐, 아마 주 후반까지, 주 후반쯤 돼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주 후반을 좀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여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 드렸고, 잭슨홀 미팅에서 혹시나 이것도 오늘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인데 지금 뭐 약간 그냥 강조를 하는 측면인데요.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말부터요. 금요일, 토요일쯤부터 해갖고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요.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테이퍼링 속도 조절론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말씀드렸다시피 썰에 불과할 것 같다고요. 아무튼 뭐 연준에서 생각하는 뭐 물가 지표라든가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목표치는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그 테이퍼링이 올해 연내에 시작이 되는 거는 사실상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거를 어떻게 포장을 하든 간에 아무튼 그걸 그저 예를 들어서 뭐 11월부터 긴축한다, 11월부터 테이퍼링 한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그 시장에 쇼크를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11월 달에 누가 뭐래도 뭐 아무튼 11월인지 어쩐지 연내에 아무튼 테이퍼링을 하긴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포장할 거예요? 그죠? 아무튼 립 서비스로 좀 제한이 있지 않겠냐. 이미 현실적으로 뭐 연내에 테이퍼링 할 것 같긴 한데 립 서비스는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생각하셔야 되는 점들 좀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뭐 이번 주에 경제지표라든가 발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하루라도 경제지표 안 나오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엔 경제지표고 뭐고 잭슨홀 미팅에 다들 주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어떤 지표들이 너무 쇼킹하거나 너무 서프라이즈 하지만 않으면은 경제지표들은 사실상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서 뭐 경제지표 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한국 주식시장 넘어가기 전에 제가 어떤 텔레그램에서 보다가 뭐 재밌는 자료들 좀 몇 개 봤는데, 같이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몇 가지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그 뭐 미국 주식 전도사라는 블로그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그 간혹가다 이렇게 그 재밌는 자료들을 좀 많이 올려, 이런 하여튼 그 재밌는 자료들을 좀 한 번씩 올리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좋을 만한 것들이 좀 몇 개씩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G3 중앙은행 자산 규모래입니다. 페드, 일본, 그리고 유럽, 그죠? 미국, 일본, 유럽의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 합친 건데, 아무튼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계속 양적완화 하고 있다. 라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생각은 조금 좀 경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죠?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있죠.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자산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 자산 규모가 계속 매일 증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특히나 뭐 코스피라든가 아시아 쪽은 못 오르지 않고 있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6월 FOMC 이후부터 달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은 지금 요렇게 이 자산이 증가했던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반영은 다 끝내놓고 테이퍼링이라는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반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런 과정에 우리가 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된다. 지금까지 왜 주식이 올랐냐? 돈빨이다. 근데 테이퍼링이란 게 뭐냐? 돈빨을 줄이는 거다 라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요거 하나 봤고, 요것도 좀 재밌는 데이터긴 합니다. 이 S&P 지수 PBR, 그죠? PBR을 나타낸 건데, 지금 주식이 얼마나 비싸냐? 2000년 IT 버블 때만큼 비싸다라는 뭐 그런 데이터입니다. 뭐 참고적으로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00년대 PBR이 한 뭐 5, 6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S&P PBR은 뭐 4.7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무튼 이게 뭐 결과적으로 주식이 비싸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요즘에 뭐 심각하다 어쩌다 하면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료도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조정을 한 S&P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추세선이 있습니다. 지난 뭐 10년 평균 뭐 어떤 이런 뭐 추세선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아무튼 뭐 이런 거 저런 걸 고려해도 이런 추세선보다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 이 추세선과 떨어져 있는 정도가 어떤 옛날에 위기 때만큼 그만큼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거. 이때가 1960년대, 그죠? 이만큼 벌어졌었다가 그 이후까지 계속 어떤 성과가 안 좋았었고, 또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때 요만큼 솟았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요만큼 솟았었거든요. 아무튼 이 선 위에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놀거나 이 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뚫고 넘어가면 그 뒤가 안 좋았던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하여튼 굉장히 이런 이 뭐라고 할까요? 회귀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회귀선에서 굉장히 좀 많이 벗어나 있고, 역사적으로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와 있지 않냐? 뭐 이런 데이터 정도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블로그 한 번씩 들어와 갖고 이거저거 한 번씩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정도 좀 보여드렸고, 이걸 뭐 당장 이걸 보고 뭐 숏을 베팅해야 되네 이건 아니고, 아무튼 뭐 그래도 기다려야겠죠, 그죠? 지금이 어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뭐 몇 개월, 몇 년 단위의 투자 관점에서 지금이 굉장히 큰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뭐 그런 지표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오늘 한국 주식시장 뭐 이야기 사실 할 건데요. 뭐 특별히 그렇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그냥 객관적으로 한국 시장을 일단 보면은 사실 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뭐하고요.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고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은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좀 자세히 보자면은, 일단 오늘 한국 코스피는 갭상승 출발했죠. 갭상승 출발해서 이 갭을 메꿨냐? 못 메꿨어요. 오늘 오늘 저가가 402.1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종가가 400.9니까 한 1포인트 정도 갭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갭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갭을 하루 종일 메우지 않았다라는 거, 어떤 강력한 매수세가 존재함을 의미하겠죠. 근데 아무튼 오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제트기처럼 강력한 그런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강력한 매도세도 어쨌든 여전히 남아있는지 5일선까지 터치했다가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큰 힘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거를 뭐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요.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장 분위기나 이런 걸 보면 또 반등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만약에 이제 여기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하락이 멈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미국이 새파랗고 유럽이 새파래가지고 만약 여기서 또 급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일도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밖에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오고 여기서 또 추가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정말 뭐 작년 3월 달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순식간에 좀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빠지면은 그거는 금융위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건전한 조정, 더 큰 상승을 위해 건전한 조정이 되는 거겠죠. 일단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미국장이나 유럽장이나 분위기가 좋아서 또 적당히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금융위기 시나리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트기처럼 빠졌던 이 하락 추세가, 이 어떤 단기 하락 추세가 적당한 반등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더 긴 장기 하락 추세로 연결되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만약 반등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지가 오늘 1%가 올랐는데 코스피가 그래 봐야 여전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애매한 그런 공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 현금 가지신 분들 여전히 느긋하게 어떤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죠. 주 후반 정도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봉상으로 보면 딱히 뭐 티도 안 나게 빠졌잖아요. 딱히 반등다운 반등도 없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쓰려면 충분히 반등이 올라오는 걸, 차트에 이렇게 자국이 나는 거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뭔가를 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이렇게 됐지만 여전히 애매하다고요. 차라리 여기서 폭락을 해야 주식 매수하기도 더 좋은데, 근데 지금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어설프게 버티고 이러면은 주식 사기도 애매합니다. 주식 사봐야 뭐 중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 아니고 단타밖에 안 되는 그런 자리밖에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충분히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으면 좋겠고, 충분히 올라온 자리에서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는 뭐 고민을 하거나 이래저래 뭐 할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저 위에 잡으신 분들은 뭐 주구장창 계속 홀딩이고요.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아무튼 뭐 지금 여전히 할 게 없는 자리죠. 확실히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뭐 폭락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뭔가를 현금을 어떻게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애매한 자리에 와 있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뭐 적당히 빠지다가 오늘 갭상승하고, 오늘 갭상승을 했고 그 갭을 메우지 못하고 하루 종일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해줬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얘도 충분히 기다려보세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마 타이밍은 같을 겁니다. 코스피가 충분히 올라오는 시간이나 코스닥이 충분히 올라오는 시간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제 생각엔 타이밍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더 기다리셔야 되겠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반등을 하니까 당연히 뭐 풋옵션이 죽으면서 변동성 지수는 내려올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페이크를 준 거죠. 그죠? 금요일날 페이크 준 거였습니다. 8월 20일날 요 튀어 올랐던 거. 아마 결과적으로 요 밑에 어딘가까지 또다시 한번 내려오겠죠. 뭐 21선 정도 터치하거나요. 변동성 지수가. 이런 모습 뭐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가능성은 두 개 다 열어놨는데 설마 내일 뭐 또 폭락하고 이러진 않겠죠. 네. 폭락하면 저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뭐 옵션들 그림을 보자면 일단은 풋옵션들이 지난 박스권 상단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죠? 박스권 상단 자리가 여기인데 아직 이런 자리에 터치도 못해서, 아무튼 뭐 풋옵션은 여전히 강하긴 강한데요. 근데 아마 결국 이거 한번 붕괴는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21선 터치하거나 살짝 깨거나 이런 선에서 아마 이 정도는 가야 어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무튼 이 풋옵션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한동안 풋옵션이 지금 보시면
거의 뭐 10배 넘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좀 프리미엄을 좀 빼는 그런 구간이 있긴 있을 겁니다. 설마가 아니죠. 하여튼 그 풋옵션 지금 조금 비싼 편이니까 조금 좀 주의하자.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비싼 측면이 있으니까 풋옵션 프리미엄 감소에 주의하자라는 이야기. 살찐 옵션이 사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풋이 살이 쪘어요. 오히려 이렇게 살 빠진 콜옵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좀 덜 까일 수도 있는데, 얘는 왜냐면 그래도 어떤 뭐 단기 낙폭과대나 이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버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뭐 풋은 좀 많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풋이 하여튼 옵션이 그래요. 옵션이 원래 살 많이 붙어 있는 놈을 까는 매도 게임이 원래 옵션은 정석입니다. 지금 풋옵션이 살 많이 쪄서 아무튼 죽기 딱 좋으니까 특히 풋옵션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충분한 조정, 그죠? 충분한 조정, 타이밍 잘 노리셔야 될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주식처럼 뭐 적당히 21선 부근이나 어디 지지선 부근에서 딱딱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건 지지선이나 뭐 이평선 같은 걸 좀 깨고 나서 투매를 만들어 놓은 뒤에 그걸 받아내고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정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하여튼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네요. 그죠? 이 정도 할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조정 나와야 될 자리에서 현재 조정 중이고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쉬어가야 될 때서 쉬어가는 그런 센스가 있네요. 센스가 있다. 뭐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뭐 특별히 뭐 수급 뭐 언급할 만한 거 뭐 특별한 거 없을 거고. 네. 하여튼 그래요. 금요일날 이 개인 풋옵션 매수 새빨갛게 뭐 170억인가 찍히더니 오늘 풋옵션 다 죽여버리네요. 이런 점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는 일단은 잭슨홀 미팅까지 충분히 어떤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일단 가정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 가정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틀린 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 확인하는 과정을 충분히 아무튼 거칠 겁니다. 달러 인덱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조정 나오고 있고, 얘도 쉬어야 될 자리에서 일단 잘 쉬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글쎄요, 금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환 시도를 이렇게 하고 있죠. 금리만 지금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하고 주식시장은 비교적 어떤 동조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금리는 조금 그죠? 금리는 지 혼자 타이밍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뭐 정상적으로 얘는 결과적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저점을 다지는 그런 과정 중에 와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말씀드렸죠. 아침에 뭐 미국 주식시장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반등을 기다려야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충분한 반등. 그리고 주 후반 뭐 이런 이야기 드렸으니까, 하여튼 오늘 밤은 저는 일단 마음 편하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